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손끝이 저리며 밤에 다리가 쑤시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바꾸거나 운동을 늘리는 방법부터 시도합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좋아하는 음식도 참아가며 혈당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애써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음식의 양이 아니라 바로 식사 전 준비 시간과 순서였습니다. 무언가 특별하거나 값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식사하기 15분 전 두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저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확인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운동도 아닌 식사 전 단 15분의 준비가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외식조차 포기하며 살던 분이 단 3달 만에 웃으며 친구들과 다시 식당을 찾게 된 이야기도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실천을 돕는 기록법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단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박정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 82살이신 박정수님은 경기도 용인에서 혼자 생활하시며 무려 16년 동안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 밤에 다리 쑤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정신이 흐릿해져 오전 내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손끝이 찌릿찌릿해지며 집중이 되지 않았고 저녁만 먹고 나면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드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다 보니 외식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그냥 집에 있을게 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조심해서 먹어도 몸이 힘든데 밖에서 먹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수치를 낮춰보겠다고 약을 바꾸고 운동도 늘렸지만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편의점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무심코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집어 드셨습니다. 별 기대 없이 점심 식사 15분 전에 마셨고 그날은 이상하게도 밥을 먹고도 졸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몸이 편했고 오후까지 기운이 유지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틀, 사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보니 확실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발 저림도 줄어들고 밤에도 다리 통증이 덜해졌습니다. 잠도 한결 깊게 잘 수 있었고요. 이 변화를 놓칠 수 없었던 박정수님은 작은 수첩을 꺼내 그날그날의 식사 전 습관과 식후 느낌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두유만, 어떤 날은 삶은 달걀을 추가해보고 오후 피로가 줄어든 날엔 별 5개를 그려 넣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루 점심 식사 15분 전 두유 한 팩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정수님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식사 직전에 밥이나 면처럼 탄수화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급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졸림이나 무기력감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면 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반응 때문입니다. 인크레틴은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백질이 먼저 들어오면 이 호르몬이 미리 활성화되어 인슐린 분비를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밥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몸의 반응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무가당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로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빠르고 당 함량이 낮아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한 개만 더하면 단백질의 구성도 훨씬 더 균형 잡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외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경영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사 전 단백질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폭을 유의미하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박정수님처럼 식전 단백질을 실천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박정수님처럼 똑같이 따라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가장 쉬운 시작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은 무가당 두유 한 팩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다양한 두유 제품이 있는데 제품 앞면에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꼭 성분표와 영양정보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유의 당류 수치가 0 또는 1지 이하인 제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성분표의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적혀 있다면 무가당이 아니거나 가짜 무가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한 맛, 맛있는 두유 같은 문구도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주세요. 두유를 고르셨다면 다음은 삶은 달걀 한 개입니다. 가능하면 완숙으로 준비해주세요. 반숙보다는 완숙이 소화 속도를 더 안정적으로 조절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금이나 마요네즈를 넣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 직전에 먹거나 식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되기 시작하고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님도 처음엔 식사 5분 전에 두유를 마셨을 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15분 전으로 바꾼 후 식후 졸림과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수첩에 기록하셨습니다. 타이밍이 곧 효과입니다. 점심시간이 12시라면 11시 45분에 알람을 설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 3일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몸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식전 루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식사 중의 습관, 즉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적당히 먹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박정수님 역시 처음에는 식사 전에 두유와 달걀만 챙기셨습니다. 그 자체로도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날 본 식사를 급하게 드신 날에는 다시 졸음과 저림이 돌아왔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식사 속도와 양까지 함께 조절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씹는 습관입니다. 한 숟가락에 최소한 15번 이상 씹기.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습관이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은 그룹이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이 더 많이 분비되고 입 안에서부터 음식이 미리 분해되기 시작해 위와 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포만감도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량 조절입니다. 박정수님은 큰 밥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바꾸고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으며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방식으로 식사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맞춰 먹다 보니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식사 후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유와 달걀이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식사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점심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씹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식전 루틴과 식사 중 습관까지 잘 실천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박정수님이 3달 만에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두유와 달걀만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기억에만 의존하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를 기록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점심 전에 두유만 마셨는지, 달걀도 함께 먹었는지, 그리고 식사 후에는 몸이 어땠는지, 졸림이 있었는지, 손끝이 저렸는지, 다리가 불편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개운했는지, 이 모든 걸 간단히 메모하거나 별점으로 표시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두유만 먹음 졸림 있음. 두유버스 달걀 오후까지 개운함.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점심에는 꼭 달걀이 필요하구나. 아침에는 두유만으로도 괜찮구나. 하는 자신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몸에 꼭 맞는 루틴이 완성되어 갑니다. 물론 하루 정도 기록을 빼먹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놓쳤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큰 변화로 이어지니까요. 한 달 뒤 수첩을 펼쳐보면 여러분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일 만큼 뚜렷해질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첩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 습관을 생활 전체로 조금씩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점심 한 끼에서 시작한 식전 루틴이 몸에 잘 맞는다는 걸 느끼셨다면 자연스럽게 아침과 저녁, 그리고 외식 상황까지도 넓혀볼 수 있습니다. 아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갑자기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아침 식사 15분 전 두유와 달걀을 챙기는 루틴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복 커피는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식후 30분 뒤에 마시는 게 위에도 부담이 적고 인슐린 반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외출 중이라 실천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한 무가당 두유를 미리 가방에 챙겨두고 삶은 달걀은 아침에 미리 삶아 보온병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가면 점심까지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조용한 자리를 찾아 잠깐 두유를 마시고 달걀을 드시면 됩니다. 회사 휴게실, 조용한 카페 혹은 공원 벤치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눈치가 보일 수 있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은 남의 시선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대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더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이나 간식은 식후 멀리 두시고 식전 루틴을 지킨 뒤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생활의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해보면 루틴은 더 이상 불편한 일이 아니라 몸이 기다리는 습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렇게 간단한 습관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그리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다리 쑤심 같은 불편함이 분명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여야 한다,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식생활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몸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박정수님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마다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고 활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손발이 저려서 불안하고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고 아침이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외식을 피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며 일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후에도 정신이 맑고 오후에도 활기가 이어집니다. 손발 저림이 줄어들면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밤에도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외식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거창한 약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단 15분의 준비, 작은 실천의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달걀 2개를 삶아두고 가방에는 무가당 두유 1팩을 넣어 두세요. 점심 알람을 15분 앞당겨 설정해 보시고 단 한 끼만이라도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록도 함께 해보세요. 나중에 수첩을 펼쳐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표 예시와 외식 시 대처법, 피해야 할 제품 리스트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